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3년 전 제주 상품 500억 원어치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실제로는 1억 원어치밖에 수입하지 않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꼼수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상품 중국 수출 업무 협약식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5년 동안 제주산 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 등 500억 원어치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 제주 상품 매장 50개를 만들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호텔 70곳에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입한 상품은 1억 6천만 원어치. 약속한 금액의 0.3%에 불과하고 그나마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녹지그룹은 협약이 든 해인 2015년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의 건축 허가를 받았고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승인받았습니다. 녹지그룹에서 수출 협약 이행을 안 했다고 왜 안 된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좀 경쟁력 미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변호사 쪽으로 이렇게 몇 번 자문도 얻어봤는데 법적인 책임 같은 거는 없다 그런 거예요. 협약이라는 게. 시민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공식 사과하고 헬스케어타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의 어쨌든 사회적 책무이고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고 그에 따른 또 제재도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중국 자본이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외면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소유권이 이전된 뒤 폐쇄돼 당초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비곤충어류박물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매봉밸리 유원지는 1년 안에 지정 요건을 갖추겠다고 밝혀 심의 보류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사실상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하고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카메라 앞에 앉은 원희룡 지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시기는 아니라면서도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재도전에 무게를 뒀습니다. 진지하고 저의 인생을 모두 넣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저의 공식적인 언급과는 관계없이 언론에서는 기정사실화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안을 정하지 않고 철저히 자본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업으로 구체화됐을 때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자본 검증이라는 개념으로 잡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가장 좀 투명하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진상조사는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빠졌지만 별도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입지 결정에 대한 조사라도 해달라는 건데 그 내용은 이미 저희가 구두로 청와대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별도로 얘기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난달에 발표하려다 보류했던 택지개발 후보지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랑 긴밀히 이걸 조정하면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장 큰 거고요. 우리 도내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류 또는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전혀 이 문제의 현재의 상황이나 맥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투자 유치를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와의 협력 등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는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마라도로 가는 여객선이 바다 한복판에서 고장나 승객들이 장시간 불안에 떨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여객선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술렁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고 창가에 서서 바깥쪽을 바라봅니다. 승객 271명을 태우고 마라도로 가던 여객선이 방향키가 고장났다고 해경에 신고한 건 오후 1시 10분쯤. 여객선은 오후 2시 45분쯤 해경 함정에 의해 예인돼 화순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여객선 방향키가 고장나면서 출항한 지 3시간 만에 해경 경비함정의 도움을 받아 여객선은 회항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안전한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간단히 먼저 구명조끼부터 가져와가지고. 승객들은 여객선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내부가 시끄럽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아.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다 그냥 구명조끼 찾아갖고 입고 있었어요. 선사 측은 예인 직후 여객선의 방향키를 수리했고 안전검사를 받은 뒤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진동이 많은 부위예요. 저기 앉을 때가 순간적으로 풀려갖고 공기가 빨리 들어가니까 부하 병성이 안 됐어요. 지난해 마라도를 찾은 관광객은 120만 명. 날마다 9편의 여객선이 드나들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장티푸스 환자 6명이 발생한 서귀포 카로텔에서 지난해에도 직원이 장티푸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에도 카로텔 목욕탕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 장티푸스에 감염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 카로텔은 다음 달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제주도는 직원 159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증금이 오르면서 반환되는 빈병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주류업체가 빈병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소매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김항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주병과 맥주병 등 각종 빈병이 담긴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가져온 빈병들입니다. 하지만 2주일이 넘도록 물류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마트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제 공상자가 오면은 그거에 또 맞게 분배하다 보니까 직원이 2, 3중으로 이제 힘들고 애로점이 점이 많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빈병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 빈병 회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트에서는 빈병을 보관할 장소조차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빈병 회수가 늦어진 원인은 빈병을 담을 플라스틱 박스가 부족하기 때문. 주류업체에서 생산할 때는 절반가량은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데 빈병 회수는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보증금이 인상돼 빈병 회수율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플라스틱 박스가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종이 박스가 이제 출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새롭게 많이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회수되는 양이 워낙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주류업체들은 플라스틱 박스 제작 비용이 비싸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자원순환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시내 클린하우스 20곳을 점검한 결과 65%에서 지정된 요일이 아닌데도 재활용 쓰레기가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만큼 도민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투신 자살이 잇따르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혹시나 모를 생명을 위해 자살이 빈번한 곳에 글귀를 붙이고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MBC 충북 김대겸 기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글귀부터 지금 그대로 괜찮다는 말까지 다리 난간에 올라서자 따뜻한 위로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최근 투신 자살이 잇따르자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살 예방 문구를 곳곳에 붙인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자살 시도가 많이 있었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에게 더 한번 다시 생각할 기회를. 최근 투신 자살이 발생한 대청호 문의대교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난간이 성인어리에 불과하고 좁은 도로폭, 준공 이후 30여 년 동안 40명이 목숨을 잃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곳. 앞으로도 사업량 확대해서 도내에 있는 주요 교량에는 게시문하고 이런 문구를 대부분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구 부착만으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자살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네, 현재 제주 전역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나오실 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70mm 가량이 있고요. 산간지역을 포함해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을 기해 산지와 남부 지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는 약간 올라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3도 내외에 머물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비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23도 안팎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공터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에서 불이 나 옆에 있던 또 다른 트랙터까지 불길이 번져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랙터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운 흔적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불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조치원읍 와산리 남조로 교차로에서 렌터카와 승용차가 부딪혀 렌터카 운전자 49살 변모 씨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어젯밤 10시쯤에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승합차와 뒤따르던 승용차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58살 양모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산 풋귤은 9월 15일까지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풋귤 유통 기한을 작황과 기상을 감안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1일에서 15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농가에 풋귤 안전성 검사비와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관공서와 버스 정류장 등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인 68살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4살 A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서귀포 경찰서 간부 54살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여직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올해 초 해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